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의 미용사예요.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만나게 된 과정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미용실에서 일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돼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성격도 외모도 취향도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 재미도 있지만 피곤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날은 평일 오전이어서 주로 여성 손님들이 많을 시간대였어요.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한 남자 손님이 커트를 잘하는 미용사를 찾으시더라고요. 제가 주로 남성 손님들의 커트를 담당해서 반갑게 손님을 맞이하고 자리로 모셨어요. 손님께서 모자를 벗으시는데 어려 보이는 외모와 다르게 대머리시더라고요. 보는 저도 안타까운데 본인은 어떠실까 싶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머리 때문에 고민이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셨어요. 그동안 대머리 손님을 여럿 뵈었지만 사실 딱히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분들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목숨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커트도 할 수 없고요. 소개팅에 한껏 들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더라고요. 가발이나 흑채와 같은 인위적인 것보다 자연스럽게 스타일링하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드렸죠. 관련된 사진도 보여드리고 그런 헤어에 어울리는 의상도 알려드리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손님의 고민을 들어드리니 마음이 편해지셨는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시더라고요.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원형 탈모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싶었는데 머리칼이 점점 얇아지더니 이렇게 이마가 환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며 너무 속상하다고 하셨어요. 머리카락은 잃었지만 다행히 시험에는 통과해서 떳떳한 위치가 되었는데도 소개팅만 하면 패자를 맞으셨대요. 여자들은 왜 마음을 안 볼까요? 마음이 더 진짜 아닌가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렇게 손님과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면서 나름 손님과 어울리게 스타일링을 해드렸어요. 손님도 좋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소개팅은 잘 되시길 응원해 드릴게요. 제 응원에 힘입었는지 돌아가는 손님이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볍더라고요. 저도 그날은 오전 근무만 있어 기분 좋게 근무를 마치고 여유롭게 샵을 나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오늘 소개팅이 있는데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갈 수 없으니 제발 대신 나가달라는 전화였어요.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웠죠. 친한 친구의 부탁이어서 거절하기도 그렇고 마침 오후에 할 일도 없어서 마지못해 승낙을 했어요. 친구가 일러준 대로 약속한 장소에 나가서 소개팅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대 남성에 대한 정보도 전무한 데다 친구 대타로 나간 자리여서 그냥 밥이나 먹고 와야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간 거였죠. 자리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친구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고개를 돌려 쳐다보는데 세상에나 오전에 대머리 손님이 떡하니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분이나 저나 깜짝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서로 어색하게 웃음 지으며 인사를 나눴어요. 사실 사정이 있어 친구 대신 얼떨결에 나온 거라며 죄송하다고 친구를 대신해서 사과를 드렸어요. 그분은 약간 허탈해하다가 다시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인연인데 맛있는 밥이나 먹자고 했어요. 괜스레 좌불안석이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 마음도 가벼워지더라고요. 아까 오전에 머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어서 그런지 그분과 대화하는 게 어렵거나 불편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머리라는 매개로 인해 진솔한 대화가 오갈 수 있었죠. 그분은 머리 때문에 고달팠던 경험들을 얘기하고 저는 왜 나쁜 남자들만 만나는지 괴롭다고 얘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간단히 저녁 식사로 끝날 자리는 1차, 2차 술자리까지 이어졌고 그렇게 그분과 저는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는 사이가 되었죠. 그날 이후로 그분은
제가 전담하는 손님이 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다가 그 간격이 줄어들더니 이제는 매주 금요일이면 오셔서 스타일링을 해달라고 하시네요. 스타일링도 매번 달리하면서 코디도 제안해드리고 소개팅 멘트 코치까지 해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소개팅에서는 번번이 퇴짜를 맞으시더라고요. 그날은 그분도 소개팅에서 퇴짜를 맞고 저도 썸을 타던 남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둘 다 기분이 우울한 날이었어요. 서로 위로주를 산다며 같이 술을 마시면서 울고 웃고 했죠. 그러다가 그분이 저에게 장난스럽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흥작이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 지금도 재미나지만 진지하게 만나볼래요? 라고 장난스럽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술김이라고 하지만 마냥 장난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때 제 마음이 허하기도 했고 사랑 그게 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싶었던 때라 바로 오케이 해버렸어요. 여자가 좀 튕기기도 해야 하는데 이분한테는 괜한 마음고생 시켜드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깨어보니 그분으로부터 문자 폭탄이 와 있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 담긴 안부 문자라나요? 그냥 얼떨결에 내지는 술김에 오케이 한 건데 정성이 가득 담긴 러브레터를 받으니 갑자기 오글거리더라고요. 남들은 오버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그분의 진심이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분이 대머리라서 그렇지 저와는 5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그분은 대머리인 것이 자신의 가장 취약점이어서 여성들 앞에서 숨기고 가리기에 급급했대요.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편했나 봐요. 제 앞에서 그분은 누구보다 남자답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분의 내면이 정말 괜찮은 분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꾸준히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너무 오랜만에 연애라 그런지 그분은 모든 게 서툴렀어요. 데이트 장소 선정부터 데이트 매너까지 한마디로 꽝이었죠. 보통 여자들은 질색할 행동도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위축이 되셨을까 싶어 측은한 마음도 들었고요. 사귄 지 100일째 되던 날 그분이 이벤트를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이미 눈치를 챘지만 모른 척 지켜봤어요. 분위기 있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조명이 예쁜 산책로를 걷다가 벤치에 앉았는데 그분이 우물쭈물하더라고요. 입맞춤을 하고 싶은데 고민하는구나 싶어서 제가 먼저 용기 내서 입맞춤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화들짝 놀라며 저를 꽉 끌어안더라고요. 얼마나 떠시는지 그분의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까지 다 들릴 지경이었어요. 그날 밤 그분과 저는 서로를 향한 마음이 진짜 사랑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서툴게 나누며 떨림과 설렘의 연속이었지만 분명한 건 그분도 저도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멋지게 리드하지 못하면 어때요? 제가 하면 되죠. 세련되고 화려하지 않으면 어때요? 진심은 통하는 법이잖아요. 그렇게 그분과 저는 서툴지만 진짜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 나이에 맞지 않게 촌스럽고 유치하다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분의 순박함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에겐 대머리 아저씨이지만 저에게는 착하고 멋진 단 한 사람이에요. 느리고 서툴지만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꽃길만 걸어요.